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직장 상사와 잘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잘 통하세요? 보통 왜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영상에 보면 댓글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런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직장 상사한테만 통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다. 우리 회사 직장 상사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통한다. 그런 댓글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내 회사에 나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 상사랑 어떻게 하면 잘 소통을 할까? 직장 상사랑 잘 소통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 직장 생활이 편하죠. 그리고 나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사실 직장 상사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잘 마음이 통하고 오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뢰나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직장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이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사에 대한 로얄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업무를 잘해야 되는 업무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뭐 정보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거고, 맨 마지막으로 태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주제를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 아는 이제 후배가 임원하고 거기는 그 회사는 임원하고 1대1로 같이 점심을 먹는 부서장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이렇게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영업팀, 오늘은 뭐 마케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후배가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 임원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뭐 세대도 달라, 뭐 취미도 달라. 그리고 서로 그동안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친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밥 먹으면서 내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내 얘기를 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임원한테 본인이 평가받는다라고 거기 부서장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정말 체할 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데서 참 밥을 먹고 있어야 되니 직장 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장사하고 잘 통하는 그런 법을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제가 이제 후배한테서 하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은요. 자, 상사에 대한 어떤 로얄티.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은 이제 사실 리더십 시대는 갔거든요.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기보다는 펠로우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부하 직원이 윗사람을 어떻게 따르느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좋은 리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리더를 만들었던 어떤 그런 부하 직원들이 리더로 갔을 때 좋은 리더를 만드는 부하 직원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로우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게 직장 상사에 대한 로열티를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그런 펠로우십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계속 거짓말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지속시키기는 어렵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춘다는 건 어떤가 하면 말 그대로 충성심, 직장 상사에 대해서 충성심, 어떤 신뢰, 어떤 이런 부분을 갖는 거잖아요. 믿고 이제 뭐 이러는 거.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직장 상사는 보통 이렇게 저녁 때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할 때 어떤 안주로 삼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직장 상사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하 직원이 우리 직장 상사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부하 직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그만큼 이제 쉽지 않습니다. 로얄티라는 게요. 그런데 이건 아부랑도 다른 거예요. 아부는 막 무조건 속과 겉이 달라. 속으로는 막 안 좋아하면서 겉으로 막 어머 뭐 상무님, 어머 이사님, 어머 팀장님, 부장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부고 로얄티는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로얄티를 갖출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진심에 가까운 로얄티를 발휘할 수 있을까? 방법은 뭔가 하면요. 직장 상사를 이렇게 볼 때 관점 자체를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장점. 장점에 저 우리 직장 상사, 우리 팀장, 우리 부장, 우리 임원의 장점은 뭘까? 직장 생활 저렇게 오래 했다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어떤 업무력, 뭐 집중력이든지 추진력이든지 아니면 막 싸워서라도 어떤 본인의 이익을 정말 차지하고 많은 그런 집요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그래가지고 저 자리까지 이제 그 승진을 하고 저렇게 된 건지 장점이 없는 직장 상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직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세월을 보낸 건 아니고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직급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에 집중해서 저 직장 상사의 장점 뭘까? 이거를 곰곰 생각해서 그거를 딱 캐치한 다음에 그 직장 상사한테 그걸 어필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 부장님은 제가 뵐 때 이런 점이 굉장히 장점인데 제가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부장님 밑에 있는 동안은 그거를 꼭 배워서 저도 제 습관으로 만들든지 저의 장점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게 아부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를 도와줄 준비가 어떤 직장 상사건 다 돼요. 100%는 아니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95% 이상은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구나, 가르쳐 줘야지 라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를 나한테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질문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왜 영화 같은 데도 직장 상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막 질문을 하고 이러는 그런 이제 보통 뭐 회사나 뭐 증권사 이런 쪽이 배경이 되는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그런 필수 코스인 거죠. 직장 상사하고 잘 지내기 위한, 소통을 잘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로열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는 내가 어떤 그런 학습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정말 아부로 딸랑딸랑만 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아부를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정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나 윗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윗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사는 어떤 그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배워보는 거 그런 것도 나의 어떤 그런 관점을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돈 안 내고 어떤 스승을 하나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저는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직장 상사들이 쭉 있었어요. 사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싫고 막 그 사람들 흉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장점들이 많은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참 수준이 있었네. 참 똑똑했었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는 힘들어서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는 찾아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로열티를 챙기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업무 능력이에요. 업무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해야지만 펠로우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상사하고 소통인 거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맨날 깨지고 맨날 욕먹고 이러면 어떻게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는데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반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직장 상사는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진급하는 거, 윗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거 외엔 별로 관심 없어요. 부하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관심 있는 직장 상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일을 잘해서 그를 어쨌든 도와줘서 어떤 팀의 실적을 내는 거, 어떤 조직의 실적을 내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지 승진할 것만 생각하고 부하 직원들한테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이러면서 그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직장 상사는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상사랑 친하면 좋다. 물론 친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일을 같이 막 콩짝을 맞춰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어. 그래갖고 정말 서로 신뢰가 생기고 정말 신난다. 파이팅 하자. 막 이렇게 해갖고 친해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 맨날 그냥 자기 몸 버려가며 매일 같이 술 마셔준다고 그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 직장 다닐 때도 그런 직장 동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술자리에서. 술 잘 마시고, 노래 잘하고, 막 좌중을 너무 유머러스하게 막 잘 웃기고, 분위기 살리고,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뭐 춤추고 난리가 나면 정말 그야말로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회식한다고 하면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저희 동료였는데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정받죠. 저녁에 그 술자리에서만 음주 가무를 할 때만 인정받고 그럼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꾸 그 이사님이 자꾸 불러서 내가 정말 진짜 이놈의 인기는 정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려지고 낙오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 상사도. 그래서 그거를 공과사 구분한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걸로 인정받아야지만 직장 상사랑 소통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업무 능력을 더 올릴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직장 상사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예요. 뭐든지 나한테 내가 직장 상사한테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이제 내가 마음까지 딱 먹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업무 기량을 정말 높이자. 직장 상사하고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세 번째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 잘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떤 승부가 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 자, 뭘로 갖고 갈 거냐. 어떤 걸로 나의 경쟁력을 갖고 가서 내 직장 상사를 정말 이렇게 딱 보필을 하고 딱 키워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있으냐면 내가 저 사람이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취약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직장 상사가 나이가 세대가 이제 윗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막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도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어색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 이런 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이사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요즘 키워드 몇 가지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윗세대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뭐 자기가 막 그런 걸 찾아보기도 뭐하고 이게 지금 뭐 핫한 키워드라는 게 뭐 신문에서 나온 거나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사실 어떤 실질적인 거 뭐 핫플레이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자기랑 다른 세대의 부하 직원한테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갈거나 밥 먹을 때도 그 친구 오라 그래 같이 얘기 좀 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펠로우십의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저분한테 어떤 정보를 줄 거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생각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직원이 그 회식 자리에 이렇게 블루투스 있잖아요. 이렇게 포터블 이게 갖고 다니는 블루투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틀어놔요. 그리고 요새 그 친구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봐도
음악 틀어놓고는 책 못 봐요. 글을 써도 음악을 틀어놓고는 글을 못 써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위가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제 직원이 이런 이제 회식 자리에 갖고 와서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막 인기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막 노래를 트는 거예요. 그런 가수들의 노래.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저는 뭐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회식 자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막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회식 이제 이렇게 그쪽 파트랑 이제 이렇게 회식을 가게 되면 어떤 음악이 나오는 그런 식당으로 안 가는 거죠. 그냥 왜 조용한 한식당 있잖아요. 아무 음악도 안 나오고 우리끼리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중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럼 DJ 해봐 막 이렇게 막 시키고 막 흥미롭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런 친구들은 가까이 이렇게 부하 직원이지만 가까이 두고 이렇게 뭔가 나한테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내 직장 상사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을까, 어떤 정보를 주면 그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어떤 펠로우십을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인데요. 뭐니 해도 직장 상사와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 되겠죠.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도가 되겠죠. 태도가. 왜 친하면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하다고 해서 좀 약간 느슨해지거나 막 너무 이렇게 격이 없이 대하는 부하 직원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친하다고 제가 약간 좀 흐트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직장 상사는 이렇게 딱 한 발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재미있는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뭐 보고나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탁 갖추고 딱 표정을 정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러서 이제 김대리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러면은 쓰레빠 찌깍찌깍 끌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친하면은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구두를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옷차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자기가 긴장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보이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그래서 그렇게 가서 좀 약간 과하다 싶을 만큼의 어떤 정중한 태도. 그게 직장 상사한테 보여야 돼. 친하면 친할수록 그런 직장 상사한테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유지해야지만 어떤 지속적인 소통, 그 다음에 더 깊은 소통,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정말 지금 친한 직장 상사한테 내가 너무 격이 없이 대했나? 이런 게 탁 이렇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내일 수업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정중하게 그렇게 대하고 또 이제 막 웃고 이제 살짝 농담할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 어떤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태도를 갖추는 거, 정중한 태도를 갖추는 거,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 상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소통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4가지 이외에도 공짜로 나를 가르치는 코치이자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정말 저 사람 인성이 굉장히 부족해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조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나의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굉장히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내가 딱 직장 상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 진짜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표시가 납니다. 아닌 척해도.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같이 있는 동안 잘하자. 같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까. 저 사람도 어차피 직장인인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막 이렇게 아래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왜 인성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걸 갖다 이제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냥 참 아이고 안쓰럽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런 뒷담화, 직장 상사, 저도 예전에 사실 그러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후회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도 직장 상사가 느껴요. 저 친구는 나를 뒷담화하는
친구라는 거를 그 괜히 직장 짬밥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를 그런 식으로 나를 공짜로 가르치는 스승이다, 코치다 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어차피 영원히 같이 갈 건 아니니까 있는 동안 잘 지내자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게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 다음에 유익한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은 그 직장 상사와 잘 소통하는 법. 근데 사실 직장 상사만이겠어요. 여기서 어떤 어려운 윗분들,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나랑 껄끄러운 어떤 대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잘 소통하는 법을 오늘의 네 가지 명심하셨다가 유익하게 소통을 잘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